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재보험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코리안리 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파트 1, 회사 기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기업 정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63년도에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설립된 회사로 78년도에 주식회사로 전환이 되었고 2002년도에 코리안리 재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출수제 업무 등이 있고 해외에 있어서의 보험 업무 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결 종속회사는 3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월드와이드 인슈런스 서비스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69년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신용 등급을 보면은 AM 베스트에서 A 등급, 그 다음에 S&P에서 A 등급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위에서 세 번째 단계에 속한 등급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사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네요.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재보험 회사를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일단 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험을 위한 보험, 즉, 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의 불의의 사고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한다면, 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분담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제한된 담보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와 분담함으로써 안심하고 거대 위험을 인수할 수 있고 사업 확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은 재보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성 보험 비중이 가계성 보험 위주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의 민감도가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경쟁 상황을 보면은 97년도 4월에 완전 자유화가 되어서 모든 규제가 철폐되었고 코리안리와 미넨제보험, 스위스 제보험, 그다음에 스코로 제보험, 동경 해상보험 등 해외 제보험사들과 기존의 주재 사무소를 지점 형태로 전환하여 재보험 영업 활동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입니다. 우선 발행 가능한 주식 수는 보통 주만 3억 2천 주로 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까지 1억 3천만 주 정도를 발행했으며 970만 주 정도를 감소시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78년도와 82년도에 감자와 주식 병합을 해서 발생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주식수가 1,800만 주나 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 주식수 대비 한 15.04%나 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기 주식수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0.27%로 지금 현재로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삼성화재 또한 0.33%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인슈런스 보험과 관련된 회사들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주 구성 현황을 보면은 장인순 외에 특수관계인 6인이 19.77%, 그 다음에 신영증권이 6.04%,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5.01%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사주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15.04%,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가 48.0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용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보험 종목별 수입 보험료 내역이 있는데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뉘어져 있고 손해보험에서는 화재부터 해상 그리고 개인연금까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특종과 외국 수재 그리고 이 장기에서 가장 큰 수입 보험료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보험의 비중인 11%보다도 높은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실제 58기와 57기, 즉 2019년도와 2018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의 비율을 갖고 가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회사가 보험료를 받아서 그런 자산들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총 자산에서 운용 자산의 비중이 50%대 초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산이 100이라고 한다면 51 정도를 자산 투자에 운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이 회사가 어느 부문에서 투자를 실제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많은 돈을 예금에 넣고 있는지, 혹은 뭐 대출을 하고 있는지, 또는 뭐 주식이나 유가증권 등을 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좀 공격적으로 유가증권의 69.8%를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이 대출, 현금 및 신탁 같은 경우에는 7.4%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출과 유가증권에서 거의 90%가 넘어가는 비중을 투자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안리는 실제 자신들이 운용하는 것들이 조금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리안리의 투자 손익이 그러면 실제 어느 정도를 발생시키는지, 수익률은 또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4년도 1쿼터보다 실제 2021년도 1쿼터에 보면은 분기 평균의 금액이 과거 34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사가 재보험으로 벌어들인 돈 플러스 그 돈으로 받은 돈으로 투자하는 수익률 또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실제 이 회사가 재보험을 통해서 마이너스 손실을 일으킬 때 이 회사가 투자 수익률을 통해서 그것을 만회한다면 회사는 여러 군데 바구니에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넣었다라는 그런 효과도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차 정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2021년도 12월 16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총 주식수 대비 대차장고 주수는 0.46%로 최근에 더 낮아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대차장고 주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좌측 상단을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자본금은 0%의 증가를, 그 기간 동안 자본은 3%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단 한 번도 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은 매년 3%씩 조금씩이지만 성장을 해서 이익잉여금을 쌓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채는 그보다 높은 6%씩 성장을 했고 자산은 5%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2020년도 기준을 살펴보면은 자본금의 경우에는 602억 원, 그다음에 지배주주 지분이 2조 4천억 원이 되는데 부채 비중이 약 10조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이 회사는 실제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거의 4배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산 상태로서 좀 재무 상태적으로 조금 불안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과 보험료가 되지 않은, 우리가 미리 보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 받은 돈을 부채로 상계한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부채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가 이것만 보고서 재무 상태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받은 보험료가 이 부채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면은 실제 해당 회사가 자신이 하는 사업 분야에서 배타적인 수익률을 갖고 간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살펴본 기업들에 비해서 지금 코리안리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 자체로 잡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은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의 절대값이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약 11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 1년 동안 최근 4분기 동안 벌어들인 돈이 2,200억 원가량이 된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좌측 상단의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매년 5%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률은 1%씩 성장했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입니다. 추세적인 측면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비해서 TTM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채권 비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과거보다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이 많이 늘어난 점은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실제 이 절대적인 값이 매출 채권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봅니다. 하지만 코리안이라는 재보험을 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실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비중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코리안리의 유형 자산의 비중을 보면은 1%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형 자산의 비중도 0.2%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는 깊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매년 4.5%씩 성장을 했고 영업비용은 4.6%씩 성장을 해서 실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씩 소폭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마이너스 0.3%씩 아주 적은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 회사가 배당 성향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꾸준히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더해서 주당 배당액은 2016년에서 2018년도로 이동하면서 조금은 떨어졌지만 다시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소폭 증가해서 주당 배당금이 19년도에는 500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450원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현금 배당 수익률은 계속해서 증가했다라는 점, 그 이유는 바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실제 이 회사가 배당을 늘리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는 상황에서 배당을 늘렸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계속해서 우상향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2021년도에는 이 배당 성향을 조금 더 높인다라는 그리고 실제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당금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배당 수익률이 한 6% 초반대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고채 3년이 2.1%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배당주로 가져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꽤나 높은 수준의 배당을 주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 간의 비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어떤 해도 당기 순이익보다 낮았던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 이 회사의 영업의 질은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 2020년도 그리고 최근 4분기까지를 보면은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천억에서 5천억 원, 그 다음에 8,500억 원으로 계속해서 급등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장기간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3%씩 성장했고 당기 순이익은 0%대의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코리안이의 주가는 아쉽게도 최근 5년 동안 매년 마이너스 4%씩 하락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우선 기업의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최고점은 2017년도 중반에 주당 13,500원이었을 때가 있고 코로나가 터진 시점에 5,180원까지 떨어졌으며 현재는 주당 9,6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코리안리는 최근 5년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씩 빠진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의 성장률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지수보다 낮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기업의 적정 주가를 에스린 방식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현재 주가는 9,640원인데요. 2021년도에는 7.8%의 ROE를, 2022년도에는 7.9%의 ROE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보면은 2021년도에는 19,769원, 2022년도에는 그보다 더 상승한 2만 원대가 적정 주가라고 나온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S림 기준으로는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코리안리인데요. 배당 성향의 꾸준한 성장으로 인해서 올해 2021년도에는 6%대의 배당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주당 배당률이 계속해서 상향이 되어 왔는데 그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이 좋다고는 볼 수 없는 산업인데요. 왜냐하면은 제 보험 회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이익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한 번쯤은 가지고 있어 볼 만한 주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 순이익을 압도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영업의 질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보험과 투자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코리안이 금리 인상 시기에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코리안이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